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찍는다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어차피 얼굴도 까고 브이로그도 올리고 하는 마당에 내가 사람들에게 좀 내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내용은 폭식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먹토라고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30대 네, 중반이 아니라 후반이죠. 30대 후반이고 그리고 키는 160cm에 몸무게는 49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저 요즘 제 생활이 너무 바빠서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은 식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데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은 예전처럼 막 마른 몸매가 되어야겠다라는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정도의 상태를 그냥 쭉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과거가 있죠.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날씬하고 마르고 막 몸매가 좋고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제가 막 뚱뚱하거나 아니면은 남들 앞에 나섰을 때 되게 자신 없는 몸매라거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 저는 제 몸무게에 엄청난 집착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몸무게와 제 몸매에 뭔가 날씬한 몸을 가져야겠다라는 거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폭식증을 앓게 된 기간은 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한 20대 후반 정도였던, 50대 후반 정도까지였던 것 같으니까 거의 한 5, 6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 폭식증이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이 폭식증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동안에 그 음식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일부러 손을 넣어서 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설사약을 먹는다든지 이뇨제를 먹는다든지 해서 몸무게를 막 줄이려고 하는 어,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되는 질환을 폭식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할 양이 정말 많아요. 일단 제가 근데 왜 이게 시작이 되게 되었느냐? 저는 사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다이어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던 남자친구랑 제 친구 커플이랑 더블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정말 마른 깡마른 몸의 소유자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도 이제 너무 말랐는데 그냥 체질적으로 키도 크고 이제 마른 그런 체질이에요. 저는 키가 160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좀 통통한 쪽이었고. 근데 같이 가서 보드게임 카페에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파르페 음료를 하나씩 시켜서 먹는데 저는 이제 점심도 먹고 왔는데 파르페도 이제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야, 누구는 저렇게 말랐는데 먹지도 않는데 왜 네가 그 파르페를 먹고 앉아있냐 라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딱 그날부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냥 하루에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매일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매일 이제 걷고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식이 제한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살이 엄청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다이어트를 유지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식이 제한을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오는지 아시죠? 음식이 정말 미칠 듯이 먹고 싶어요. 저는 근데 참 다이어트에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편식이 없어졌어요. 원래 이전에는 빵이나 떡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뭐 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없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갑자기 예전에는 좋아하지도 않았던 음식들이 막 먹고 싶고, 야채도 먹고 싶고, 샐러드도 먹고 싶고, 정말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여튼 그러면서 편식이 없어졌는데, 음식에 대한 욕구가 점점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너무 당연한 수순, 몸무게가 다시 올라가고, 아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어, 다시 식이 제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몸무게가 떨어지고 하는 요요 현상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다이어트에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걷고 그냥 뭐 덜 먹는 것 정도로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뭔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뭔가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찾아보게 되고, 이런저런 경락 마사지 같은 것도 찾아보게 되고, 내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도 찾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고 밥 한 끼를 먹고 오면 내가 얼마나 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수록 음식에 대한 욕구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굉장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정말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에 먹다 남은 피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피자를 처음에 한 조각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한 조각을 더 먹은 거예요. 와, 너무 맛있다. 하나 더 먹고 싶다. 아, 근데 세 조각까지는 도저히 먹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 조각을 먹었는데, 그 세 조각을 다 먹고 나서 이제 포만감도 느껴지지만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죠. 이거를 다시 빼려면 내가 이틀을 더 굶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왜 런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면 내가 소모되는 칼로리가 나오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피자 한 조각을 검색해 보니까 몇백 칼로리라고 나오는데, 내가 이 먹은 피자를 소모하기 위해서 다시 운동을 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갑갑하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럼 나 이거 개원할까? 토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화장실에 가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목을 막 여기를 자극을 하면서 음식을 토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자극을 하면 이 세 조각 중에 한 조각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갑자기 내가 먹었던 것들이 다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엄청나게 평화로운 감정을 느낀 거죠. 나 피자 세 조각이나 먹었는데 내가 토한 거 보니까 다 토한 것 같아. 나는 그러면 피자를 지금 한 개도 안 먹은 게 되는 거네? 나는 지금 먹고 싶은 피자를 다 먹었는데 내 위에는 음식이 남아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아니,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방법을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작은 음식의 유혹에도 제가 아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냥 먹고 토하면 되지. 이거 그냥 먹고 뱉어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참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이거 먹고 토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이제 계속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루에 막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며칠을 연달아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됐어요. 이게 일단 토하고 나면요, 이게 처음에는 뭔가 많은 양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뭐 나중에 알기로는 이게 위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이래서 탄력성이 줄어드니까 처음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개워내지 못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도 개워내지가 않으니까 더 무리해서 막 토를 하려고 제 목이랑 여기 식도를 막 자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얼굴에 피가 쏠려서 얼굴에 막 이제 점성출혈까지 생기게 되고, 손등에는 항상 이빨 자국이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너무 이게 눈물 콧물도 다 나오거든요. 토할 때는 눈물 콧물도 다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이 굉장히 부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옛날에 고등학교 과학시간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위산은 굉장히 강한 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위가 그 위산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위점막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식도랑 이 구강점막이나 이빨에는 이 위산을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 토하니까 뭔가 이제 목도 너무 아프고 상하는 것 같고,
이빨에도 안 좋을 것 같고 한 불안감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아니니까 이거를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자책감과 자괴감과 실망감, 우울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한 번에 다 몰려와요.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에 나는 절대로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또 반복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엄청난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부터 시작해서 왜 이 세상은 대체 날씬한 사람이 미의 기준이 되는 거지? 라는 막 생각도 하게 되고 너무 막 억울한 생각도 들고 옛날 뭐 어디 유럽 어느 시절 때는 풍만한 사람이 미의 기준이었다는데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을걸 이라는 막 생각도 하게 되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근데 이게 나중에는 장소도 가리지 않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편한 집에서만 하다가 나중에는 학교에서도 하고 그냥 식당 화장실에서도 토하게 되고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만 했었는데 이제는 뭐 어머니가 밖에 계시면은 방 안에서 혼자 이제 그러고 있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요. 또 하나 현타가 왔던 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되게 좀 짠순이거든요. 저 정말 최근까지도 이렇게 시장에 올라가다가 오뎅한꼬치 저희 그 시장은 저렴해가지고 500원이었는데 그 500원 쓰기 싫어서 퇴근길에 올라가면서 저 오뎅을 내가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거의 대부분 안 먹고 그냥 지나갈 정도로 그 500원도 쓰기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 음식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일단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최대한 많은 음식을 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슈퍼마켓이랑 편의점에 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평소에 제가 먹지도 않던 것들을 막 무작위로 막 골라요. 각종 뭐 초코칩부터 시작해서 막 딸기 우유, 무슨 막 달달한 커피, 뭐 케이크, 빵 이런 것들을 막 골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뭔가 마실 게 있어야지, 마신 게 있어야지 넘어오기가 편하니까 이걸 그냥 막 밀어넣기만 하면은 나중에 토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음료 같은 거 꼭 챙기고 먹으면서도 음료를 계속 먹으면서 뭐 하여튼 그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돈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음식을 위해서 쓰는 막 몇만 원어치 돈을 평소에는 500원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그 순간에는 제가 그런 통제력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음식을 밖에서 사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그걸 다 먹고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지나면은 잘 안 넘어오니까 빨리 가서 토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서 토하고 그러고서 딱 거울을 보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또 뭐 한 거지? 라는 현타가 오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은 너무 지금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누구 친구한테 솔직히 털어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고 내가 이상한 아이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제가 시간이 지나고 괜찮아지게 되면서는 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은 정말 그 당시에는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위안을 받았던 게 당시에 이제 다음 카페였던 것 같아요. 네이버가 다음 카페가 네이버 카페보다 더 화랑이었던 시절. 다음 카페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의 게시판에 이런 폭식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또 게시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게시판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서 이게 사실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안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나 말고도 비슷한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라는 게 좀 위안이 됐어요. 저는 뭐 그때 그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거나 뭐 따로 댓글을 달면서 소통을 하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못 하는데 나 이런 이상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게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나름 그래도 좀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걸 뭔가를 극복을 해보자 라는 뭐 그래도 조금의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뭔가 본인이 너무 잘못해서 일어난 그런 일도 아니고 그냥 사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날씬하고 예뻐지고 싶은 그런 욕심? 열망? 생각과 근데 또 음식을 좋아해서 먹고 싶은 이게 지금 뭔가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사실 그게 뭔가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랬던 게 언제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중간에 정신과 상담도 갔었고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알게 되어서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또 다른 뭐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극복을 하게 되기는 했는데 여튼 어쨌든 누구든 간에 지금 만약에 이 폭식증을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쨌든 여기 이 구렁텅이 같은 지금 그 삶에서도 빠져나올 길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있다는 걸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였는지 잘 아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는 제가 이 폭식증을, 이 먹토를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조언 같은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